오늘은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의 한인신문 코리아포스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수동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입니다. 네, 뉴질랜드는 지금 가을에 접어들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확연한 봄이 계절이지만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반대로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북섬 오클랜드는 현재 하루 평균 섭씨 13도에서 25도 정도의 기온으로 야외 활동하기에는 최고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무더운 여름을 보낸 뉴질랜드 시민들은 아침과 저녁에 쌀쌀해진 날씨에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무더웠던 올해의 여름 끝에 아쉬운 시민들은 지난 주말에도 산과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마지막 여름의 끝자락을 즐겼습니다. 또한 다음 달 4월 6일이면 지난 9월에 시작된 썸머타임이 해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도 1시간이 짧아지면서 확연한 가을로 접어듭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의 시차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뉴질랜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서 경기 침체에서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실제 시장 경제는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네. 간만에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경제 통계가 발표되면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굿뉴스로 받아들였지만 현실적으로 시장 경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시장 상인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정부의 통계 발표는 뉴질랜드 경제가 기준금리 인하하는 등 지난해 4분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질랜드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1%씩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좋은 성적이며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시장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고국은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또 주위에 보면 회식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참 어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그래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는데 김 선생님이 보기에 글쎄요. 뉴질랜드 경기 실제 이 시장 경기는 어떻습니까? 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상인들 역시 경기 침체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통계 발표로 경제가 이제 조금 좋아지려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서민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한인들의 식당이나 카페 등 매출 감소는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통계로 앞으로 전망이 조금은 밝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경기 침체와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 우려 확산으로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수출 비중이 큰 뉴질랜드는 앞으로의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기 회복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뉴질랜드 정부가 비자 제도를 손보는 정책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뉴질랜드가 경기 침체 극복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이민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투자 비용을 크게 낮추고 투자 이민용 영어 시험을 폐지하고 투자자의 의무 체류 기간 등을 잠재적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뉴질랜드 투자 희망자는 뉴질랜드 국내 사업체에 500만 뉴질랜드 달러, 하나로는 약 41억 정도인데요. 특히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한 국내 체류 일수는 기존 4년 동안 117일에서 3년 동안 21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회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 호주나 유럽 여러 나라들은 투자 이민 비자로 유입된 자금이 생산적인 경제 부분이 아닌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서 투자 이민 비자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지만 뉴질랜드는 이제 문을 열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민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백 년 전부터 우리나라 민초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그림
민화라고 합니다. 병풍이나 자수공예 같은 데서 이제 종종 볼 수 있죠. 오클랜드 현지에도 우리 민화를 선보이는 자리가 열려서 눈길을 모았다고요? 네. 한국 정통 민화를 뉴질랜드 현지인들과 한인사회에 소개하는 전시회가 오클랜드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민화협회로 주최하고 오클랜드에 있는 마이단기 아트센터에서 민화의 창 세계를 보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 전시회는 민화 73점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민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한인들과 뉴질랜드 현지인들이 함께 참여해 민화를 그려볼 수 있도록 민화 부채 그리기 체험 시간을 마련해 완성된 부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관계자는 민화는 우리 선조들이 삶과 희망 그리고 영원히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민화에서 자주 표현되는 꽃은 가정의 부귀와 영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뉴질랜드 전시회를 계기로 한국 민화가 뉴질랜드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화 교류와 전시 활동을 이어나가며 한국의 아름다운 민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 살고 계신 동포분들도 민화에 관심이 무척 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로 창단 20년을 맞는 한인 연주단이 있는데 우리 김 선생님이 직접 취재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인들로 구성된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 제20회 정기 공연이 지난 3월 파인아트 스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코리아,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들이 연주되었으며 3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무료 입장했습니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한국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2부에 연주했으며 대한민국 애국가를 시작으로 아리랑으로 마지막을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세 곡은 단원들이 직접 편곡한 곡을 연주했는데요. 특히 이세린 단원이 편곡한 아리랑 랩소도는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곡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선율 가운데 진도 아리랑의 선율이 흥겹게 녹아있는 흥미로운 곡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 제20회 정기 공연을 마친 임종인 지휘자는 지난 20년을 지휘자로 지켜온 한인 음악가입니다. 임 지휘자는 연주를 마치면서 20년 전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을 창단하고 하나의 음악단체와 함께한 2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임 지휘자는 이번 정기 연주를 준비하면서 벅찬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참여한 단원들과 관객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임 지휘자는 현재 뉴질랜드 기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는 좀 특이한 영화제가 있더라고요. 사기 범죄 영화제인데 이 사기 범죄 영화제 내용도 그러면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들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영화의 소재가 조금은 특이해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열렸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사기와 속임수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직접 선보였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특이점은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 애호가들보다는 변호사나 경찰 그리고 은행원 등 사기나 금융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최 측이 밝혔는데요. 네. 최근 뉴질랜드에서도 사기 범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번 영화제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사기 범죄의 다양한 형태를 조명하며 사기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사기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인데 이번 영화제가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수동 통신원이었습니다.